예, 월요일 아침 마켓 시그널은 또 여러분들이 시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님, 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만 해도 분위기가 험악했었는데요. 예, 한 주간에 빠르게 상승이 왔고, 다만 이제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부담이 좀 생기면서 금요일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뭐 지난주 방송 얘기서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긴 연휴가 있었고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을 열 텐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 보니까 한 9% 빠졌더라. 예. 한 9% 빠져서 시작할 거다. 근데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물이 많았을 거다. 우리는 그 전주에 뭐 충분히 내뱉은 거고 그 전주 금요일 날 미증시도 하락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 오히려 중국장 열리고 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에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무려 93p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매도 찍으셨던 분이 가장 싸게 판 케이스가 됐겠죠. 그럼 이번 주 방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자율 반등은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빠졌기 때문에 뭐 무리한 낙폭에 대한 자율 반등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기존의 고점 레벨인 2250, 2270 이 정도 구간을 뛰어넘으려면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휘둘러 보면은 뭐 새로운 호재가 나오는 게 있느냐? 뭐 혹시 박사님 찾으셨나요? 새로운 호재가 나오는 걸? 새로운 호재, 참 호재. 지금 찾기 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자율 반등 채워내고 나서 좀 일정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때마침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 이 우한폐렴 사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질병 문제로 시장을 꺾은 적은 없지만 이게 좀 길게 이어지면 성장률 데이터에는 문제가 좀 생길 게 아니냐. 우리 대한민국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인 안 들어오죠. 중국인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역으로 외국인들의 여행객이 많이 감소한 게 사실이니까 일단 국내로 여행객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중국의 이 연장된 연휴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출근하는 첫날인데 이때까지 중국산 부품에 대한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 현대차 공장도 이 순차적으로 셧 들어가고 있죠. 11일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우리 광공업 생산 데이터도 1분기에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소비도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소비도 당연히 안 좋죠. 뭐 영화관에도 사람 없고 쇼핑몰에도 사람 없고 요즘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한 번 뜨면 뭐 롯데 본점 같은 경우 하루에 뭐 매출액이 장난 아닐 텐데 그냥 임시 휴업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부담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률 전망치 지금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2%안 되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블룸버그가 부른 거는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을 4.5%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7%, 8% 이때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최소한 6% 정도는 맞추고 가는 게 중국의 성장률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4.5% 블룸버그가 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은 4.5%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절대 호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넘어갈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율반등 채워내는 거는 지난주에 상당 부분 진행한 거고 뭐 한동안은 여기서 좀 맴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게 제 시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맴도는 시간 동안에 그럼 어디서 버틸까? 뭐 강한 종목에서 버틸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수급을 잡고 있는 것도 외국인이고요. 시장의 반등세를 끌고 올라간 것도 사실은 외국인입니다. 그 이전 흐름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 우려감을 안고 시작했었던 게 이 포인트니까
실제로 중국 급락 출발하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뛰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보합 마감 찍었고 급반등세 이어갔고 금요일 날 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는 약보합 찍긴 했지만 거래소 대비해서 뭐 퍼포먼스 나왔었고요. 낙폭과대 묻어서 빠지는 게 거래소가 많았겠어요? 코스닥이 많았겠어요? 그 이전에 코스닥이 네, 많았겠죠. 많았겠죠. 낙폭을 예. 그 그렇죠. 이전 주를 본다 하더라도 뭐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코스닥이 묻어서 빠지는 그림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반등세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코스닥이었을 거고요. 지난주에 충분히 이런 모습들은 보여줬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면 미증시는 뭐 중국에서 멀면 멀수록 안정세라고 보시면 딱 편할 것 같아요. 예. 뭐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한테 일부러 미국이 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웃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어찌 될 건 간에 중국에서 멀면 멀수록 피해에서 좀 작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하락을 좀 반영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신고가 레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를 모았었던 중국 개장 지난주 월요일 개장은 굉장히 우려감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 이후서부터는 반등세를 이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도 중국 상위 종합주가 지수는 0.33% 네, 올랐죠.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근원지가 중국이니까 이번 이슈의 근원지가 중국이니까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낙폭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유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 중국 개장을 앞두고 전후로 해가지고 발표된 뉴스들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 공매도는 막았고요. 이거는 개장 찍기 전날 나왔었던 조치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었고요. 인민은행에서 1.2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00조 정도 될 텐데 이거 하루에 뿌린 유동성으로서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돈으로 막아낸 거죠. 이거는 이제 개장 전에 나왔었던 모습이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뉴스 750억 달러 규모의 이 대미 관세를 절반 깎아내렸죠. 기존에 10% 부과하던 5%로 깎은 거고 이런 조치들 뭐 때문에 나왔겠어요? 지금 이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골치 아픈데 바깥에서 싸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트럼프는 이제 탄핵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재선 가능성이 추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로 힘든 이 이슈를 바깥으로 확산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중국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장 상승의 하나의 이유가 됐겠죠.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거지만 중국의 조치가 이어질 거다.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내도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데 사실 좀 그 가능성이 이제 전 크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금리 인상 시점을 더 멀리 떨궈 놓는 요인은 충분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 요인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 반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고민, 우리 초반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이렉트 반등 찍어서 전고점 레벨 뚫어낼 거냐라는 부분인데 유동성 효과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높아지는 우려감, 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들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큰 그림에서 한번 보죠. 우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질 겁니다라고 예견한 사람 있었나요? 없었어요. 돌발 변수였습니다. 예. 그럼 이 돌발 변수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는 주가 흐름인데요. 충분히 조정받았고 지난 1년 동안에 글로벌리 제일 못난이 증시였고 가장 싼 증시였고 그런 부분들 기대가 많고 열심히 뛰어 올라오고 있었던 와중에 돌발부에서 딱 튀어져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수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던 게 뭐예요?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었거든요. 해결의 실마리를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반전을 찍고 있었고
글로벌 수출 데이터도 반전을 찍을 기대가 생기는 와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생긴 돌발 변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됐었던 낙폭은 급하게 채워냈지만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 돌발 변수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강세론을 불렀을 거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 이후에는 여전히 강세론을 얘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 적어도 유동성 효과를 미 연준이 불러낸 거는 적어도 4월까지니까 4월까지는 강세론을 이어가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픈 원달러인데요. 쉽게 보면 이래요. 원달러가 무리하게 뛰어 올라갈 때, 워낙 약세로 가고 있을 때죠. 이땐 대부분 외국인 수급이 안 좋습니다. 원달러가 빠질 때 워낙 강세로 가는 그림이죠. 이때 외국인 수급 긍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원화가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지면 약세 가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원화 하나만 보지 말고 신흥국 전체 통화를 놓고 봤을 때 역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도 불안해지면은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안정세를 띠면 가상금리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돌발 변수가 뛰어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서 그걸 크게 반영시키는 모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우려감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속도야 좀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예상했었던 자율반등이 나왔고 그 시간을 소비한 이후에는 여전히 적어도 4월까지는 강세동 불러도 좋지 않느냐라는 이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일부 보도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중 간의 무역 전쟁보다도 세계 성장률에 혹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예. 그거는 가능성이야 물론 있지만 지금은 좀 과장된 얘기고요. 지날 때가 제일 힘들어 보이니까 예, 늘 유가가 100불 넘어가면 200불 갈 거라고 하고 이란하고 이제 긴장이 있으면 중동에서 전쟁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뉴스에는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상화 과정으로 간다. 주가는 선반영했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장의 중심을 좀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뭐가 시장을 끌고 가겠는가? 예, 기존의 주도주는 이제 IT 중심이잖아요. 예, 그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거의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특히 시세가 좋았던 게 LG와 이런 거야. 시세 좋았던 거 다들 아실 거고. 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삼성 SDI, LG화학 밑단에 서 있는 이 소재주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확산세를 띠고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 우리가 시장 속도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시장 속도가 떨어졌을 때 그럼 어디서 뻗ing기면은 제일 이 수익률을 내뱉지 않고 다음 상승을 가장 먼저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이 뭐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주도주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확연한 주도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요즘 이게 또 하나의 버블의 징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소위 말해서 등락이 장난이 아닙니다. 급등하고 뛰어 오를 때는 정말 저게 비트코인인가 싶을 정도로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너무 무리했다 싶을 때는 다음날 급격한 조정을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테슬라 주가가 소위 말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 놓고 보면 이제까지 테슬라가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죠. 못 버는 기업입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돈을 버는 기업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파산 얘기 오고 갔었던 언제나 테슬라 파산 얘기는 우리 매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는 거침없이 하이킥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요타나 볼kswagen이나 GM이나 이런 주가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확연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포커스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서 우리 대표 기업인데 LG화학이죠. 이제까지 테슬라 배터리는 누가 갑이었어요? 파나소닉이 갑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테슬라가 공개했습니다. LG화학이 이 배터리의 한 부분을 공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파나소닉 독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넘버 2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LG화학의 어닝 가이던스를 한번 보면, 매출 가이던스를 한번 보면 어느 색깔이 여기서 눈에 딱 도드라지나요? 뭐가 올라와서 2020 가이던스가 확 뛰어 올라왔어요. 가운데 주황색이죠. 네, 이 주황색입니다. 그럼 이 주황색이 뭔지 한번 보죠. 예. 전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그중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전기차, 그중에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2차 전지,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유럽 쪽에서 이 환경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판매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킬로미터당 130g에서 95g으로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거 못 맞추면 뭐 내야 돼요? 과징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양산차 메이커들의 생산 이 이슈가 화두를 잡고 있는 이 상황이고요. 좀 전에 이제 유럽 얘기했으니까 올해 1월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율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들 뭐 더블 이상씩은 찍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2차 전지 그림은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니냐.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LG화학, 파나소닉 독주를 깨고 테슬라에 납품을 시작했다. 테슬라에 올라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에코프로그램은 SK이노베이션 공급 계약 공시가 굉장히 크게 먹혔고, 그 다다음 날인가요? 삼성 SDI 이제 협업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을 기록을 했고, 포스코 케미칼도 LG화학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을 공시하면서 지금 이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처음 얘기한 게 아니니까 누가 봐도 주도주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속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도주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면 지난주에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리포트를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 주가 지금 팔기에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언제 팔까? 3분기 정도 돼야 팔아야 될 3분기 정도 돼야 생각해 볼 만하다. 반도체의 주가는 실적의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선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반도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캐펙스 이슈인데 캐펙스 상향을 얘기하는 시점이 3분기 정도 될 거기 때문에 한 3분기 정도나 돼야 팔아볼까 생각하는 거지 지금 팔기엔 좀 빠르다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옛날에 SK 하이닉스는 여기 보시던 것처럼 장사 안 되면 적자, 장사 잘 되면 엄청난 흑자, 여기 이 회색 그림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BR 2배수 넘어가면 아이고 비싸구나라고 얘기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인데요. 이제는 실적의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예전처럼 흑자, 적자가 아니고 이제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2배면 비싸라고 얘기하는 그림을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들어와서 보니까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3배 수준, 이거면은 과연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과거에 비해서 체질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SK 하이닉스니까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부분이 중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약세를 띠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엄청 강세죠. 그러면은 그걸 더하면은 어떤 종목 사야 될까요? 물산이 나오죠. 네, 결국 삼성물산일 거거든요. 그래서 슬림화된 포트폴리오, 주도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장의 속도는 좀 떨어질 테니 이 지도주 안에서 수익률을 이 물량 조절을 통해서 끌고 가 봅시다라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끌고 갈 주도주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물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또 궁금한 거 여쭙고 싶은 건 있지만 다음 주로 좀 미루면서 장영혁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